자, 정보회의 시작합니다. DB금융투자 을지로금융센터 이영로 차장과 먼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마지막 거래일. 예, 잘해야 마지막 되겠죠. 거래입니다. 네, 선물을 좀 주시고 가셔야 될 텐데. 자, 선물 보따리 먼저 한번 풀어봅시다. 뭐부터 가져오셨어요? 일단은 좀 오늘 제가 갖고 온 거는 내년에 이제 이제 될 때마다 조금씩 이제 사 모으면은 가장 좀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종목을 한번 들고 와봤는데요. 시간 날 때마다 사 먹어요. 예, 시간 날 때마다 사 모아야 된다. 여유자금이 생길 때마다. 그렇죠. 네, 그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어떤 기업입니까? 대우조선해양입니다. 대우조선해양? 예, 좀 생뚱맞은데? 예, 좀 생뚱맞죠. 왜? 왜냐? 네. 이제 기존의 선박들이 벙커시유라는 원유를 이용해서 네. 배를 운항했습니다. 근데 이 배들이 운항을 못 한답니다. 예. 유럽 쪽에 그 항구의 정박 자체를 못하는 얘기를 잠깐 본 것 같긴 해요. 항구 정박이 아니라 그 나라의 지역을 지나가는 경제수역, 경제수역이 아니라 하여튼 자기 나라 수역 지나갈 때 운항을 못하게 만든다라는 건데요. 강화되는군요. 예,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25개국 항구에서 스크러버를 가동을 금지하는데 이 스크러버가 뭐냐? 유황이 이제 그냥 벙커시유 같은 경우가 고유황과 저유황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싼 거는 고유황이죠. 황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이 제품을 이용하게 되면은 그 저렴한 비용으로 배를 운항할 수 있었던 건데 이거를 이제 환경 규제에 맞춰 가지고 그 이 유황을 매연을 발생될 때 그 매연에서 황을 제거해주는 이 탈황 장치입니다. 탈황, 집황, 집진 시설 이렇게 들은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이 장치가 이제 개방형 스크러버가 있고 폐쇄형이 있고 하이브리드형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개방형 스크러버에 대한 사용을 금지시킨 겁니다. 개방형이라면 공기 중에 이제 못 나오게 아예 막아달라. 그 환경 문제 때문에. 이게 개방형 스크러버가 원래 이제 스크러버 자체가 공기 중으로 나가는 거를 차단시키는 건데요. 네. 개방형 스크러버는 이 공기 중으로 나가는 걸 차단시켰습니다. 그럼 이 걸러진 유황을 어떻게 하냐? 개방형 같은 경우 바닷물을 섞어가지고 배출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해당 그 해역에 오염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용 못하게 함으로써 자기네들 그 해역을 좀 보호하겠다. 예, 이런 부분들입니다. 어제 또 나온 기사 중에 제가 본 거는 중국의 LNG 가격이 급등을 했더군요. 네. 그러면서 기사 타이틀은 끌어오르는 중국의 LNG 가격, 지난해 고점 대비 2배가 급등을 했다. 네. 이거하고 대우조선해양하고 관계가 있을까? 일단은 이제 그 LNG선이 올라가게 되면, LNG선이 아니라 LNG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거를 운영하는 운송하는 배들도 이제 많이 활성화가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배가 많이 필요한데 기존의 그 방식의 추진선 방식으로는 그걸 운항을 못 하니까 새로운 방식의 추진기, 그 LNG 추진선, 이 부분에 LNG를 원료로 쓰는 선박들, LNG 추진선들을 이제 많이 발주가 되겠죠. 그래서 2022년부터 환경 규제가 강화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발주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도 계속 별로 발주가 없었어요. 근데 12월 한 달 만에 15조 원의 수주가 나왔습니다. 그럼 갑자기 늘었네요. 예. 대부분 그게 이제 LNG를 원료로 쓰는 선박 수주가 있던가요? 예, 그런 부분들로 이제 발주가 계속 나오는 포인트네, 거죠. 그죠? 예. 그러면 이제 그 대체를 해야 되는 게 왜 지금부터 이제 발주가 나오냐? 결국 이제 배를 만들려면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짧게는 7개월에서 길게 걸리는 건 한 27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2년 가까이 예. 그러면은 지금부터 해야지 2022년 그때 해가지고 2023년부터는 2016년도부터 이제 그 발주를 했던 부분들은 그때는 발주를 했는데 지금은 운항을 못 한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2023년부터는 등급을 A 등급에서 2등급까지 이렇게 쭈룩 나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끝에 2등급 정도는 아예 운항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효과가 이제 그 배의 운송 비용들이 엄청나게 또 늘어나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차라리 이제 지금 현재
배들보다 한 30% 정도 가격이 비싸지만 이 비싼 가격을 주더라도 하면 빨리 배를 만들어서 운항을 하면은 선주들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이제 내년 12월부터 시작된 거죠. 내년에 지속적인 수주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아침에 국제 곡물 시세가 네. 급등을 했어요. 네. 콩 가격 같은 경우에 네. 소이빈이라고 하는데 거의 폭등 수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내년도에 되면 또 식량 얘기 많이 나오겠지만 일단 국제 곡물 가격이 오르고 건화물이 오르면 그것을 운임해야 되는 운임 지수도 오르고 네. 운임 지수가 오르면 배가 또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그쵸. 그 배를 건조해야 되는데 기존에 이제 그 방가스 이후 쓰는 배들보다는 LNG 선을 써야 되는 배들이 LNG 추진선. 예. 많이 들어오겠군요, 수주가. 그렇죠. 계속적으로 오케이. 들어오겠죠. 이게 이제 제가 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은 2016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운항되는 상선수 기준으로 배가 4만 9천 척이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예. 이 4만 9천 척 중에 유조선이 한 28%, 13,700척 정도가 되고요. 벌크선이 43%, 2만 1,000척. 그다음에 컨테이너선이 13%, 6,300척 정도가 되는데요. 이 부분들이 이제 2016년이지 않습니까? 15년 정도 배는 이제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네. 이 부분도 이제 가면 갈수록 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교체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거죠. 올해 한국 같은 경우도 노후 선박에 대한 15년 이상 노후 선박이 2022년까지 460척이고요. 네. 한국 국적 배들. 그다음에 2025년에 636척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계속적인 배의 그 LNG 추진식 방식의 배를 만들게 되는 거고요. 이거 하게 되면 이제 그럼 경쟁국들, 일본, 뭐 중국들이 있습니다. 네. 이게 고부가치 선박들 쪽에서 이렇게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좀 신뢰도가 좀 국제적으로 신뢰도가 좀 많이 떨어지고 물가가 이제 인건비가 비싸가지고 네. 가격 경쟁력이 좀 약한 부분들이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LNG 선에 대한 발주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납기를 못 맞췄어요. 계속 1년 이상 연장을 하면서 납기를 해서 신뢰도의 결국 문제인데. 예. 그래서 한국이 늦게 수주를 했지만 먼저 발주하는 대단합니다. 우리는 뭐 만들어내는 건. 공기는 딱 지키는 거죠. 네. 예.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중국에서 올해 이제 12월 달에 수주되는 것도 보면은 한국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이제 다 수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뭐 다시 정리하자면은 최근에 그 트렌드는 친환경, 그래서 자동차도 네. 노후된 경유 차량은 뭐 이 도심 지역 진입이 안 되잖아요. 네. 매연 막 뿜는 것들. 네, 그렇죠. 사실 보기에도 답답한데 뭐 그런 것처럼 이제 전기차라는 것이 트렌드하게 대세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선박 쪽도 이제 기존의 그 벙커스 이후에서 LNG로 네. 전향되겠네요, 당연히. 예, 전향되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있지만 먼 미래지만 2050년 정도쯤에를 목표로 해가지고 네. 지금 연구 개발하고 있는 거는 배터리로 가는 배. 전기. 예. 이런 수소. 수소 추진선. 이 부분도 지금 한국의 조선사들은 그거를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LNG 추진선도 완벽한 건 아니거든요. 네. 어쨌든 매연의 일부는 조금이든 나오는 그렇겠죠. 부분이. 아직은 뭐 하이브리드 형식이 됐든 뭐 네.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한국의 기술력을 계속 점차적으로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또 하나 이슈된 거 있죠. 얼마 전에 중국에선 그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에 대해서 합병. 예 무조건적인 찬성. 중국은 찬성? 예, 중국은 찬성. 근데 이게 그 이제 선박 그 어떤 그 연맹 뭐 카르텔은 아니지만 네. 그것도 굉장히 견고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해운사들의 카르텔이죠. 예. 지난번에 한번 다뤘던 적이 있는데 네. 그 해운사들의 카르텔이고 배를 만드는 회사 중에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이 합병을 하게 되면은 네. 이 고부가 가치 선박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의 독과점적인 형태가 돼버립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국가들한테 허가를 득해야 돼요. 네. 그래서 6개국에 이제 허가를 득해야 되는데 네. 그 6개국들 중에 이제 3개국은 허가를 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그다음에 중국이 허가를 했고요. 네. 일본, EU, 그다음에 한국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EU는 원래는 작년쯤에 이제 그런 그거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네. 코로나 터지면서 그거 핑계 대고 계속 지금 미루고 있어요. 네. 계속 미루고 있어가지고 합병에 대해서 반대 쪽에 조금 실린 부분들이 있지만 네. 조건부에 대한 허가를 할 수도 있어요. 이유는. 근데 일본은 지금 반대를 완벽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합병한다는 거야,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합병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아요. 안 해도 예. 상관없지는 않지만 독자 생존할 수 있는 포인트를 네. 잡았다. 일단은 이제 그 큰 흐름이 가고 있는 거니까 합병을 하게 되면은 한국조선해양이 밑에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사무중공업 네. 이 세 개와 대우조선해양이 딱 들어가가지고 네 개체로 가는데 오케이. 한국조선해양이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수주를 합니다. 그러면 그 관련돼 가지고 이것들을 다 배분을 해주죠. 그래서 어쨌든 뭐 독과점을 계속 끊임없이 받아들여도 네. 그걸 다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아니다 하더라도 독자적으로 이제 좀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조 8천억이네요, 시가총액이. 네. 웬만한 바이오 기업도 요즘 2, 3조씩 하는데. 그쵸. 그죠? 그리고 또 뛰어난 게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예상되는 게 한 7조 5천억의 매출액에 4,8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부채 부실이나 뭐 재무적으로는 좀 밀어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네, 그거는 좀 더 점차적으로 부채 비율도 조금씩 줄고 있어요. 내년엔 더 크게 갈 수 있는 부분들로 오케이. 있죠. 대우조선해양 생뚱맞을 줄 알았지만 상당히 귀를 쫑긋하게 세우는 포인트가 있는 기업 네.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여러 가지 풍문들 한번 또 다뤄봐야 네. 되는데 시장에 어떤 소문들이 나돌는가요? 어제 이제 그 모더나 백신에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네. 이제 딱 하면서 그 공급을 늘려주겠다. 근데 이제 모더나 측에서 오히려 이제 또 제안했는데 싸게 공급을 해줄 테니 한국에서 생산을 하는 건 어떠냐? 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탁 생산 업체가 어디냐? 뭐 예. 이런 얘기들이 많았고 네. 녹십자 관련 쪽이 주르륵 다 올랐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국내 이제 모더나나 화이자 같은 경우는 mRNA 방식이지 않습니까? 네. mRNA 방식의 그 원료를 생산하는 업체는 LG화학, SK바이오사이언스, 바이넥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원료를 갖고서 그 백신을 만드는 회사가 이제 한미약품이나 녹십자가 수주가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원액 위주의 그거를 생산을 해서 공급하는 형태로 가는 거고, 네. 녹십자 같은 경우는 병에 담아가지고 완제품 형태로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다른 손은 왜 나왔지 저기? 네. 또 하나 이제 노바백신이란 이 회사, 네. 예, 기존의 방식인 mRNA 방식이 아닌 이번에 이제 나오는 백신들의 그 방식이 아닌 기존처럼 배양을 시켜가지고 바이러스를 배양을 시켜가지고 만드는 백신입니다. 네. 이 백신이 이제 미국과 멕시코에서 3만 명 대상 임상 실험을 시작을 했고요. 삼상 임상 실험을 시작한 겁니다. 오케이. 영국에서도 15,000명 정도 대상으로 삼상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좀 안정성이 높답니다. 네. 그 mRNA 방식 같은 경우는 얘네들을 이제 만드는 자체에서 단백질 물질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데 노바백신에서 만드는 부분들은 그 알레르기 반응이 없습니다. 없다고 그럽니다. 얘네들이 그렇게 주장하니까요. 본인들이 주장하는 거죠. 예, 예. 상온 또 유통이 가능하고. 예, 상온 그러니까 2도에서 8도 정도에 대한 그 냉장 보관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운송이나 보관이 되게 쉬운 상태죠. 예.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만약에 하게 된다 그러면은 생산 같은 경우는 체코에서 하나, 인도 그다음에 한국에서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위탁 생산을 계약을 한 상태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얘네들도 삼상 끝나고 빨리 승인이 떨어지게 된다면은 또 이제 국내 기업이 연관된 기업이 있습니다. 오케이. 예. 자, 그러면 시간의 특징주도 한번 훑어봐야 되는데 어차피 이영도 차장의 그 색깔은 이번에는 스펙이었어, 스펙. 네, 예. 스펙으로 한번 각인을 딱 시켜줬는데 스펙 중에 좀 독특한 스펙이 있죠. 예, 지난번에 그 샴푸. 네. TS 트러스트. TS 트릴리언인가? 예, 예. 그 합병하는 스펙이 뭐였죠? 예, TS 트릴리온이라는 회사 하이 제 4호 스펙. 하이 투자증권 거네. 예, 그렇죠. 하이 제 4호 스펙. 예, 이거랑 합병을 해가지고 오늘부터 거래가 됩니다. 아, 오늘부터? 네. 그래서 이제 거래가 되는데 이 스펙이라는 거는 다시 한번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네. 스펙은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미리 어떤 규모 뭐 100억짜리 뭐 70억, 100억, 뭐 150억, 200억 이 정도 규모로 해가지고 미리 페이퍼 컴퍼니를 상장을 해놓고요. 네. 3년 안에 상장이 안 되면은 자동 해지입니다. 그 대신 상장 공모 가격에 대한 거에다가 약간의 이자를 넣어서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처음 시장에 2,000원 보통 2,000원에 시작을 하는데 네. 2,000원 근처에서 들어가게 되면은 3년이라는 시간이 묶여 있지만 그냥 예금해놨다 생각해놓으면 되는 건데 거의 원금은 2,000원에 사면 원금은 보장이 되는 거예요. 원금의 이자만. 예, 원금 보장 플러스 추구형 이자 이렇게 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 보셔도 되는 건데 금리는 뭐 되게 쌀 거고. 싸죠. 예. 근데 얘네들이 이제 갖고 있다가 어떤 기업들이랑 이제 합병을 합니다. 네. 그러면 합병을 하면은 그 합병 가액에 대한 비율을 조정을 해가지고요. 스펙 자체가 기업 인수 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예, 페이퍼 컴퍼니. 페이퍼 컴퍼니. 예. 기준가는 2,000원. 네. 근데 지금 이제 오늘은 하이 제 4호 스펙은 이제 명을 바꾸네요. 네, 예. 오늘 TS 트릴리언으로 예, 오늘부터 TS 트릴리언.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는. 네, 예. 근데 주의 딱지가 붙었는데 이건 또 왜 그러지?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어제 하루 앞두고서 이제 급등을 했거든요. 하이 제 4호 스펙이 정기장에서 18%를 상승했고요. 그 시간에서는 6% 정도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문이 들어왔는데 만약에 하이 제 4호 스펙을 샀어요. 네, 시장 예. 거래할 때 그러면은 오늘부터는 TS 트릴리언으로 입고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아, 명이 바뀌어가지고. 명이 바뀌어서. 예. 오케이. 그러면 이제 사고 팔고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스펙은 정지가 없습니다. 예. 계속 거래가 됩니다. 아. 계속 거래가 되기 때문에 합병하는 그 기간 동안도 예, 예. 보통은 예. 거래가 정지가 되는데 이건 거래 정지 없이 받는 네, 그 합병 당하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뭐 2주나 한 달 정도의 정지 기간이 갔는데요. 오케이. 근데 대부분 정지 기간을 갖는다는 건 좀 의미가 없는 게 비상장 기업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면 뭐 거래가 안 되고 원래 자체가 정기장에서 거래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코넥스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거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코넥스 시장에서 거래가 됩니다. 그럼 코넥스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를 스펙이랑 합병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코넥스 시장에서 합병 완료해서 재상장 들어가기 전까지 한 2주에서 3주 정도의 거래 정지가 이런 경우는 들어갑니다. 어때요? 만약에 스펙은 거래소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네. 코넥스에 예를 들어서 다른 기업이 있으면 두 개가 합병을 할 때 네, 예. 기준가라는 가격은 어떻게 산정이죠? 그- 합병 비율대로? 예. 아, 회사의 가치대로 회사의 가치를 해가지고 비율대로 그 합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TS 트릴리온 같은 경우는 1대 1.23 뭐 이 정도 수준인데 네. 그럼 거의 뭐 1대1 수준이라고 봐도 되는 건데 1대1 수준으로 주식을 합쳐가지고 주식 수를 합칩니다. 그럼 예를 들면은 스펙이 있고 스펙은 네. 지금 뭐 한 2,000 몇백 원 해요. 네. 근데 인수 목적 대상 회사 코넥스에서 한 3만 원 해. 네, 그러면 어느 걸 사야 돼요? 그게 이제 둘 다 사도 상관없어요. 둘 다 사? 예. 근데 이 가치가 보게 되면 뭐 그렇게 시작의 맨 처음에 합병 결의가 딱 나게 되면 대부분 한 15대 1 정도의 합병 비율이 나오겠죠. 네. 네. 15대 1 정도의 합병 비율이 나오는데 그래서 합병 비율은 고민하지 마라. 네. 계산은 다 알아서 해주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 가치가 회사의 가치가 적정 시가총액 어느 정도까지 보냐 이거를 놓고 봐서 계산을 할 때 그 스펙의 그 발행 주식 수하고요. 기존의 종목의 그 발행 주식 수에서 합병 비율을 곱해가지고 네. 총 주식을 합산하게 되면은 시가총액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합병 승인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부터는 스펙의 가격 변동을 보시면 돼요. 그게 결국은 그 회사의 전체 시가총액이기 때문에. 오케이. NH 스펙 14호? 이 질문 들어왔는데 이건 또 뭐였죠?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이게 종목명을 제가 까먹었습니다. 아, 인수하는 회사. 예. 이제 스펙들이 쭉 이렇게 나오게 되는. 현대 뭐라는데? 그 현대자동차 네. 그 이름을 까먹었네요. 네. 까먹었을 때 네. 질문이 없는 거였기 때문에 오케이. 그럼 나중에 뭐 돌발 질문이라서 충분히 인지하겠고 시간은 다 됐기 때문에 네. 연초에 한 번 더 스펙을 네, 예. 준비하셔가지고 궁금해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스펙이. 네. 네. 그래서 그때 다시 한 번 더 추가로 하는 걸로. 예. 자, 오늘은 대우조선해양을 딱 메이킹했고, 네. 그다음에 뭐 시간의 거래의 특징주는 뭐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 같고, 네.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연초에 다시 뵙겠습니다. 예. 네. DB금융투자 을지로금융센터 이영로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